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나잇 코리안 팟캐스트 오신 것을 진짜 환영해요. 저는 여러분의 에너자이저 민지예요. 와, 오늘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태연씨, 인사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민지 씨의 에너지가 넘치네요. 저는 차분하게 공부를 도와드릴 태연입니다. 맞아요, 태연씨. 저 방금 오다가 편의점에서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오, 무슨 일인데요? 또 지갑 잃어버렸어요? 아니거든요. 아까 계산하려고 줄을 섰는데 제 앞에 분이 포인트 적립을 못해서 엄청 당황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알려드려서 해결했어요. 저 좀 똑똑하죠? 오, 민지 씨, 웬일이에요? 평소에는 덤벙거리더니 이럴 때는 아주 지혜롭네요. 당연하죠. 가끔은 공부보다 이런 순발력이랑 빠른 생각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아, 그래서 말인데 태연 씨, 우리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 어때요? 빠른 생각이라, 한국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주인공들이 많잖아요. 위기를 아주 똑똑하게 넘기는 동물들 말이에요. 오, 맞다. 저 지금 딱 생각났어요. 토끼, 호랑이, 쥐. 호랑이한테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요. 맞네요. 오늘 우리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재미있는 표현들도 같이 알아봐요. 좋아요. 공부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옛날 이야기 듣는 것처럼 편하게 들어주세요. 태연 씨, 빨리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세요. 네, 그럼 우리 지혜로운 동물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목은 토끼와 자라입니다. 민지 씨,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인지 아세요? 당연하죠. 깊고 깊은 바닷속 용궁이잖아요. 거기 아주 높은 용왕님이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용왕님이 너무 아프셨던 거예요. 그쵸? 맞아요. 용왕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았죠. 그때 한 의사가 아주 특별한 처방을 내렸어요. 용왕님, 토끼의 간을 드셔야 합니다. 라고요. 으악! 토끼의 간이요? 너무 징그러워요, 태연 씨. 세상에, 토끼가 얼마나 귀여운데 그 작은 간을? 민지 씨, 이건 옛날 이야기니까요. 너무 감정이입하지 마세요. 아무튼 문제는 용궁 신하들 중에서 누가 육지로 가서 토끼를 잡아오느냐였어요. 다들 무서워서 못 간다고 하는데 그때 자라가 나섰죠. 맞아요. 자라는 바다에서도 살고 땅에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엉금엉금 기어서 산으로 갔죠. 엉금엉금. 네, 맞아요. 자라가 산에 가서 드디어 토끼를 만났어요. 민지 씨, 만약에 민지 씨가 자라면 토끼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 우리 왕님이 네 간 먹어야 하니까 같이 가자! 라고 할 거예요? 에이, 태연 씨, 그러면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속여야죠. 토끼야, 너 지금 여기서 힘들게 사니? 바다로 가자. 거기는 맛있는 것도 많고 대골 같은 집에서 살 수 있어. 라고 꼬실 거예요. 역시 민지 씨, 눈치가 빠르네요. 자라도 똑같이 했어요. 토끼한테 바닷속은 정말 화려하고 매일 잔치가 열려 라고 거짓말을 했죠. 토끼는 그 말을 믿고 자라의 등 위로 훌쩍 올라탔어요. 아이고, 토끼야, 속지 마. 거기는 너를 잡아먹으려는 곳이라고. 토끼가 너무 단순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토끼는 아마 새로운 세상이 궁금했나 봐요. 드디어 바닷속 용궁에 도착했는데 아뿔싸! 도착하자마자 군사들이 토끼를 꽉 잡았어요. 용왕님이 빨리 토끼의 간을 내놓아라! 라고 소리쳤죠. 와, 진짜 무서웠겠다. 토끼 심장이 콩닥콩닥 뛰었을 거예요. 태연 씨,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도망쳐요? 군사가 수백 명인데? 이때 바로 토끼의 지혜가 나옵니다. 토끼가 눈을 크게 뜨고 아주 태연하게 말했어요. 용왕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간이 워낙 귀해서 평소에는 몸에 안 넣고 다녀요. 육지에 있는 나무 위에 두고 왔는데요. 말도 안 돼요. 간을 어떻게 밖에 두고 다녀요? 용왕님이 그걸 믿었어요? 진짜요? 네, 민지 씨. 신기하게도 용왕님과 자라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럼 빨리 가서 간을 가져오너라! 하고 토끼를 다시 육지로 보내줬죠.
아, 그래서 자라가 다시 토끼를 등에 태우고 땅으로 온 거군요. 토끼는 속으로 야호 했겠네요. 그렇죠. 땅에 도착하자마자 토끼가 어떻게 했을까요? 숲속으로 아주 빠르게 도망치면서 소리쳤어요. 이 바보 자라야! 세상에 간을 빼놓고 다니는 동물이 어딨니? 잘 있어라! 하고요. 와, 대박. 토끼 진짜 똑똑하다. 자라는 너무 허무했겠는데요? 태연 씨,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리 무서운 상황이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살 길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의 친절을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된다는 교훈도 있죠. 맞아요. 공짜는 없다. 이거네요. 태연 씨, 근데 아까 그 자라 성격이 너무 착한 거 아니에요? 끝까지 토끼를 믿어주고? 착한 걸까요? 아니면 순진한 걸까요? 자, 민지 씨. 방금 이야기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 정리 좀 해줄래요? 좋아요. 일단 용궁은 바다 왕이 사는 집이고 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라가 토끼를 속이다, 거짓말하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간을 두고 왔다라고 할 때 두고 오다라는 표현도 자주 써요. 집에 지갑을 두고 왔어요. 처럼요. 오, 실생활 꿀팁. 여러분, 토끼처럼 지혜롭게 오늘 한국어 공부도 화이팅 하세요. 태연 씨, 다음 이야기는 뭐죠? 다음은 더 재미있는 호랑이와 곶감입니다. 민지 씨가 좋아하는 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까 제가 곶감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계속 곶감 생각만 나서 침이 꼴깍 넘어가는 거예요. 쫀득쫀득하고 달콤한 그 맛. 역시 민지 씨 답네요. 그럼 바로 그 곶감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옛날 아주 깊은 산 속에 배고픈 호랑이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이 호랑이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힘이 세다고 생각했죠. 오, 호랑이는 무섭죠. 엉 하면 산에 있는 동물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저도 길에서 호랑이 만나면 바로 기절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호랑이가 너무 배가 고파서 마을로 내려왔죠. 어디 맛있는 소나 돼지가 없나? 하고 한 집에 담을 넘었어요. 그때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으앙, 으앙 하고요. 어머, 세상에, 아기가 위험해요. 호랑이가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면 어떡해요? 빨리 누가 도와줘야 하는데. 호랑이도 속으로 옳지, 저 아기를 잡아먹어야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얘야, 울지 마라. 밖에서 무서운 호랑이가 왔다 라고요. 오, 그래서요? 아기가 으름을 그쳤나요? 수영하면 보통 호랑이가 왔다고 하면 무서워서 바로 조용해지잖아요. 아니요. 아기는 계속 으앙 하고 더 크게 울었어요. 호랑이는 깜짝 놀랐죠. 내가 왔는데 안 무서워한다고? 이 아기는 정말 용감하네? 하고 생각했어요. 호랑이가 자존심 상했겠는데요? 나 호랑이야. 나 무서운 동물이라고. 이렇게 속상해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때 엄마가 다시 말했어요. 자, 여기 곶감이다. 그러자마자 아기가 거짓말처럼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와, 역시 곶감의 힘. 곶감은 아기도 으름을 그치게 할 만큼 맛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호랑이가 왔다고 해도 울던 아기가 곶감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멈췄네? 그럼 곶감은 나보다 훨씬 무서운 괴물인가 봐? 라고 오해를 한 거죠. 말도 안 돼요. 호랑이가 곶감을 무서운 괴물인 줄 알았다고요? 아이고, 호랑이야. 곶감은 그냥 말린 과일이라니까. 호랑이는 너무 무서워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집에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 담을 넘어서 호랑이 등에 올라탔어요. 도둑은 어두워서 호랑이가 소인 줄 알았거든요. 도둑이 호랑이 등에 탔다고요? 진짜 대박이다. 그럼 호랑이는요? 호랑이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호랑이는 아이고, 나 죽었네. 이게 바로 그 무서운 곶감이구나. 곶감이 내 등에 올라탔어. 라고 생각하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도둑을 떼어내려고요. 아, 진짜 웃겨요. 도둑은 소인 줄 알고 꽉 잡고 호랑이는 곶감인 줄 알고 도망가고 둘 다 진짜 바보 같아요. 결국 도둑은 너무 빨라서 나무 위로 도망갔고 호랑이는 멀리 산속으로 숨어버렸어요. 휴, 곶감이라는 놈은 정말 무섭구나. 다신 마을에 안 가야지 하면서요.
호랑이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안전해졌네요. 지혜라기보다는 이건 정말 우픈 착각 이야기네요. 태연 씨,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죠? 네, 맞아요. 아까 호랑이가 했던 생각 기억나세요? 곶감이 무서운 동물인 줄 알았어요. 아, 아까 배운 거네요. 실제로는 과일인데 무서운 동물이라고 잘못 생각한 거요. 정확해요. 그리고 아기가 울음을 그치다라는 단어도 꼭 기억하세요. 토픽 듣기 시험에서 상황 설명할 때 많이 나오거든요. 울음을 그치다 곶감인 줄 알았다. 오케이, 접수 완료. 근데 태연 씨, 저 지금 진짜 곶감 먹고 싶어요. 우리 팟캐스트 끝나고 곶감 먹으러 갈까요? 네, 제가 사드릴게요. 대신 민지 씨, 다음 이야기도 잘 설명해줘야 해요. 알겠죠? 당연하죠. 저는 먹을 것만 있으면 힘이 불끈불끈 나거든요. 자, 여러분도 배고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 시골지와 서울지 시작해볼까요? 네, 옛날에 아주 평화로운 시골에 시골쥐가 살았어요. 어느 날 서울에 사는 친구 서울쥐를 초대했죠. 시골쥐는 정말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고구마, 감자, 옥수수, 진짜 건강식이죠? 우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네요. 시골지는 마음이 아주 따뜻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서울쥐의 반응이 문제였어요. 서울쥐가 한 입 먹더니 아이고, 친구야, 이런 맛없는 걸 어떻게 매일 먹니? 서울에 가면 진짜 맛있는 고기랑 케이크가 엄청 많아. 나랑 같이 서울 가자.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서울지가 조금 거만했네요. 자랑하다라는 단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기의 좋은 점을 남에게 뽐낼 때 쓰는 단어예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시골쥐는 서울쥐를 따라서 서울로 갔어요. 서울쥐의 집은 진짜 으리으리했어요. 식탁 위에는 맛있는 빵, 치즈, 과일이 가득했죠. 시골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게 다 뭐야? 진짜 대박이다. 민지 씨, 지금 너무 흥분하신 거 아니에요? 시골지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있었죠? 맞다.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문이 쾅 하고 열렸어요.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쥐들은 깜짝이야 하고 구멍 속으로 숨었죠.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대요. 아이고, 정말 무서웠겠네요. 사람이 나가고 나서는 괜찮았나요? 아니요. 이제 좀 먹어볼까 하면 고양이가 나타나고 또 먹으려고 하면 강아지가 짖고 시골쥐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도망쳐야 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했지만 계속 위험한 상황이 생기려고 한 거군요. 여기서 의려고 하다는 의도를 나타낼 때 아주 유용한 문법이죠. 맞아요. 결국 시골쥐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짐을 썼어요. 시골쥐가 말했어요. 친구야, 나는 그냥 시골로 갈래. 여기 음식은 아주 맛있지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못 살겠어. 나는 맛없는 고구마를 먹어도 마음 편한 시골이 좋아. 하고 바로 돌아갔대요. 와, 시골주의 선택이 정말 용감하네요. 민지 씨, 만약 민지 씨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위험해도 맛있는 케이크가 있는 서울? 아니면 심심하지만 안전한 시골?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서울쥐가 부러웠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시골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걸 먹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역시 민지 씨,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행복의 기준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행복을 느끼는 조건이 다르니까요. 맞아요. 태연 씨, 오늘 배운 새 이야기 다 너무 좋지 않아요? 토끼의 빠른 생각, 호랑이의 귀여운 오해, 그리고 쥐들의 선택까지.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 정말 몰랐어요. 맞아요, 민지 씨. 지혜는 단순히 시험을 잘 보거나 공부를 많이 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아요. 갑작스러운 위기에서 토끼처럼 빠르게 생각하거나 시골쥐처럼 나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이 바로 지혜죠. 태연 씨, 방금 하신 말씀 정말 멋져요.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마음. 역시 우리 대한민국의 선비 태연 씨답네요. 과찬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나온 동물들 중에서 여러분의 모습과 가장 닮은 동물은 누구인가요? 혹은 여러분만의 위기 탈출 방법이 있나요? 와, 그거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담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나는 아직 한국어가 너무 어려워요 하는 분들도 걱정 마세요. 네, 맞습니다. 오늘 배운 단어와 표현들을 자꾸 듣고 따라하다 보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도 토끼처럼 껑충 뜰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코리안 데일리 팟캐스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주제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지혜롭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